어떤 사람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저 있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밝게 만듭니다. 그 차이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바로 태도에서 나옵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를 다닌 김 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실력은 사람을 앞으로 보내지만 태도는 사람을 위로 올려준다. 그의 말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것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오늘은 품격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사회생활 기본 매너 9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 한 중견기업 임원 면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명의 후보자가 최종 면접에 올랐습니다. 한 명은 명문대 출신의 화려한 경력을 가진 어씨, 다른 한 명은 평범한 학력이지만 20년 현장 경험을 가진 B씨였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CEO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어씨는 실력이 뛰어나지만 B씨는 사람이 좋더군요. B씨로 결정합시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B씨는 면접장에 들어올 때 경비 아저씨께 정중히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청소 아주머니께도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고 합니다. 반면 어씨는 오직 면접관에게만 관심을 보였다고 하더군요. 실력은 가르칠 수 있지만 인격은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요. CEO의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품격 있는 매너 9가지 시작합니다. 첫째, 인사할 땐 눈을 보고 이름을 불러준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녕하세요, 김 과장님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을 특별하게 기억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건성으로 하는 인사는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첫인상은 3초 만에 결정되고 그 인상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드러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동료들과 마주칠 때, 카페에서 주문할 때, 아파트 경비실을 지날 때, 매 순간이 당신의 품격을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일을 잃었을 때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해 라는 평가는 한 번 생기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고마운 일은 짧아도 말로 표현한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고마워하면서도 입 밖으로 내지 못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알겠지. 하지만 마음은 말로 표현해야 전달됩니다. 한 가정주부의 이야기입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답니다. 당연한 걸 뭘. 이것이 남편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아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허무했어요. 왜 중요할까요? 감사 표현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관계를 지속시키는 연료와 같습니다. 실생활에서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야근을 도와줬을 때, 부인이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을 때,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잘 찾아줬을 때, 그 순간순간이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일을 잃었을 때의 부작용은 관계에 서서히 냉각입니다. 저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면
더 이상 도움을 주고 싶지 않게 됩니다. 셋째, 비밀은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신뢰받는다는 기분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나만 알고 있기엔 아까워 하며 입을 열어버립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이 실제 이야기입니다. 오랜 친구에게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회사가 사실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워. 몇 달 후 그 말이 업계에 퍼져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는데 그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뢰를 지키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동료의 사생활 문제, 회사의 인사정보, 이웃의 가정사, 친구의 고민,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품격을 시험하는 순간들입니다. 이를 잃었을 때의 부작용은 평생 따라다니는 신뢰 상실입니다. 쟤한테 말하면 안 돼. 라는 평판은 한 번 생기면 지우기 어렵습니다. 넷째, 남의 뒷말에 섣불리 끼지 않는다.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대화는 대부분 누군가의 뒷말로 이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당신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한 회사 부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새로운 과장이 업무 처리가 서툴러서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정말 답답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승진한 거야? 그 자리에 있던 이 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도 적응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더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그 후 이 대리는 부서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뒷말에 동조하는 것은 쉽지만 비겁한 일이고 품격 있는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의 이웃 이야기, 동창회에서의 옛 친구 이야기, 회사에서의 동료 이야기. 그 순간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이를 잃었을 때의 부작용은 저 사람도 내 뒷말을 하겠구나 라는 불안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킨다. 죄송합니다. 교통이 좀 막혀서요. 이런 변명을 자주 하시나요?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기본 태도입니다. 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0년 넘게 환자와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유일한 자원이에요. 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병원은 항상 예약이 꽉 차 있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신뢰관계의 기본 조건입니다. 실생활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친구와의 만남, 업무 미팅, 병원 예약, 학부모 모임. 매번 늦는 사람은 또 늦겠네 라는 예상을 받게 됩니다. 이를 잃었을 때의 부작용은 저 사람은 시간 개념이 없어 라는 평가와 함께 점점 소외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직급보다 인격을 먼저 본다. 야, 이거 해.
이런 말투로 부하 직원을 대하는 상사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직급이 높다고 해서 인격까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대기업 임원의 일화입니다. 그는 항상 부하 직원들에게 해주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너무 낮춰 말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직급은 업무상 역할일 뿐이고 인격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가진 존엄성입니다. 그의 팀은 회사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분위기 좋은 팀으로 소문났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직급과 인격을 구분하는 것은 성숙한 어른의 기본 자질입니다. 실생활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후배 직원과의 대화, 서비스업 종사자와의 만남, 연령 차이가 나는 사람과의 교류, 사회적 지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순간순간이 당신의 진짜 품격을 드러냅니다. 이를 잃었을 때의 부작용은 권력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라는 낙인과 함께 진정한 존경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식사 자리에서 휴대폰을 멀리 둔다. 잠깐만요. 전화 좀 받을게요.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내가 휴대폰보다 중요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항상 식사 시간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빠서 어쩔 수 없어 라는 것이 그의 변명이었죠. 부인은 점점 대화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소원해진 걸까요? 그제야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식사 시간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실생활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식사, 친구와의 만남, 업무 회식, 중요한 미팅. 그 시간에 휴대폰에 집중하는 것은 당신은 내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잃었을 때의 부작용은 점점 깊어지는 관계의 거리감입니다. 여덟째, 웃을 때보다 듣는 자세가 더 정중하다. 하하, 맞아요. 웃음과 동조만으로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습니다. 한 상담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0년 넘게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제가 특별한 조언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진심으로 들어줄 뿐입니다. 그의 상담실을 찾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과 대화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왜 중요할까요? 듣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하루 이야기, 친구의 고민, 동료의 업무 스트레스, 부하 직원의 의견. 그 순간 당신의 듣는 자세가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를 잃었을 때의 부작용은 저 사람은 내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 라는 실망감과 함께 소통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아홉째,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도 정중함을 잃지 않는다. 아, 예. 이런 짧은 대답으로 서비스 직원들을 대하시나요? 진짜 품격은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힘이 없는 사람 앞에서 드러납니다. 한 회사 사장이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상 청소 아주머니들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덕분에 우리가 쾌적하게 일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임원 면접에서 한 지원자가 청소 아주머니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지원자는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탈락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약한 사람 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장의 이 말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 중요할까요? 힘 있는 사람 앞에서만 예의 바른 것은 진짜 예의가 아니라 계산된 행동입니다. 실생활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식당 직원과의 대화, 택시 기사와의 만남, 마트 계산원과의 교류, 아파트 경비원과의 인사. 그 순간순간이 당신의 진짜 인격을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일을 잃었을 때의 부작용은 저 사람은 이중적이야 라는 평가와 함께 진정한 존경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혹시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인사할 때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보고 있나요? 고마운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있나요? 내가 혹시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진 않을까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떠나게 하진 않았을까요?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품격의 시작입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도 존중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이죠. 사람은 결국 태도로 기억됩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사람들은 잊을 수 있지만 당신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는 평생 기억합니다. 30년 후, 50년 후에도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학벌이나 재산을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 이런 말로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 품격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연속입니다. 오늘 아침 가족에게 하는 인사부터 저녁에 귀가할 때까지 모든 순간이 당신의 품격을 만들어갑니다. 당신 곁에 남는 사람은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태도를 기억합니다. 그 태도가 따뜻했기를 바랍니다. 그 태도가 정중했기를 바랍니다. 그 태도가 진심이었기를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꾸고 작은 태도 하나가 관계를 바꿉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당신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매너가 가장 공감되셨는지,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나눠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